먼저 이렇게 훌륭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먼저 한국연구재단하고 여기 서울시립과학관에 있는 초대를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되게 뜻깊은 발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그 연령대 과학에 관심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저도 또 이렇게 하게 돼서 약간 설레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그 기본적인 재밌는 이러한 재생의 어떤 그러한 과정들을 설명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방금 소개받은 저는 충북대학교 생물학과의 조성진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여기 앞에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일단 좀 궁금하실 거예요. 앞에 이게 도대체 뭘까? 혹시 이게 어떠한 동물이 될지 한번 아시는 분 있을까요, 혹시? 네, 이제 좀 이 강연이 끝나면 아마 다 아시게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만큼은 아직 재생이 안 된 조직이고요. 그리고 이만큼이 지금 재생이 된 조직들입니다. 근데 여기 맨 앞에 보면은 여기에 뇌도 있고 여기에 심장도 있고 여기에 정소하고 난소, 생식기관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서 다 있는데 얘네들이 완벽하게 재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하필이면 왜 우리는 포유동물인데 인간인데 왜 이렇게 무척추 동물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연구를 진행할까라는 궁금증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어떠한 연구를 진행을 할 때는 그런 생명체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장점들을 활용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이 친구를 제가 소개하기 전에 이 친구와 우리하고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는지 잠깐 살펴보면은 우리는 이제 포유동물이죠. 척추동물이라고 그래요. 척추동물. 그래서 우리 등뼈에 척추가 있지만 다 하나의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친구는 뼈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척추동물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친구하고 저희하고의 공통된 그러한 그 공통점은 이게 조금 과학적인 얘기지만 3배엽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의 배엽, 세 개의 배엽을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중배엽, 내배엽, 외배엽.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외부의 이 공간을 구성하는 게 외배엽. 그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장기기관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안쪽에 있는 걸 내배엽. 그 중간 사이에 있는 근육들, 뼈가 중배엽입니다. 그 세 개의 배엽을 갖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세 개의 배엽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세 개의 배엽을 갖고 있는 동물 중에 가장 재생 능력이 뛰어난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이거를 재생 동물 모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뇌가 재생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자, 뇌가 재생이 되는 과정을 보기 전에 일단 재생이라는 과정이 도대체 어떤 과정인지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혹시 요 항아리에 그려져 있는 요 그림은 되게 익숙하시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헤라클레스가 쫙 있는데 여기 목을 잡았네요. 얘가 누구냐면 여기는 히드라입니다. 히드라. 보통 히드라 생각하면은 어떤 느낌을 갖고 있죠? 헤라클레스가 히드라를 머리를 잘라도 계속 재생이 되죠. 자, 근데 이거는 기원전 생각인 거예요. 아주 오래전 사람들도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러한 기본적인 재생이라는 의미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기록에 남겼겠죠. 이러한 그런 그 신화에 등장하게끔 이야기도 만들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또 알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여기 딱 있네요. 헤라클레스와 히드라. 요거 아마 지금 여기 초등학생도 있는 것 같고 아직 입학하지 않은 친구도 있지만 이런 동화책은 많이 봤죠. 헤라클레스와 히드라. 요거 한번 이제 집으로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 어느 일정 특정 부분에 재생이라는 얘기가 아마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애들이 있냐면 요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되게 힘들어 보이네요. 옆에 독수리가 있고 혹시 이거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노마에 나온 신화 이야기 혹시 읽어보신 대부분 다 아마 봤을 것 같긴 한데요. 자, 얘는 누구냐면 죄송합니다. 자, 간 재생이에요. 리버 리제너레이션. 뭐냐면 형벌을 받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 프로메테우스라는 친구인데 이제 형 제우스의 분노를 받아서 이렇게 분노로 인해서 프로테우스가 독수리에게 이렇게 간을 파먹 이렇게 간을 이렇게 쪼아 먹게 하는 형벌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형벌. 자, 그러면 이때 이 사람들은 왜 간을 선택을 했을까? 간이 리제너레이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오래전 분들도 이렇게 간이 다시 정상적인 원상의 상태로 없어지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간 재생도 알고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한 두 가지 정도의 경로에서 이미 우리들은 이러한 재생이라는 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러면 지금까지 쭉 이러한 것들인데 그럼 재생은 어떠한 애들이 진행을 하고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재생은 아까 본 것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과거로부터 늘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그러한 분야와 매력적인 생명 형상으로 우리들이 인지하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이게 몸이 절단이 됐는데 완벽하게 그 절단된 몸이 다시 재생이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직들, 뭐 간도 있고 또 우리 몸 안에는 그러니까 소장이 있어요. 소장의 상피세포도 재생이 되고 또 머리카락도 재생이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 막 나열돼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항상 저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 과학자들 중에 이렇게 재생의 매력을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에요. 이 스파이더맨 하면 딱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능력이 뭐가 있을까요? 능력. 거미줄 붙이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재생 능력이 있어요. 어메이징 스파이더. 이 스파이더맨.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재생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고, 자, 그다음에 요거 플라나리아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는 재생 모델일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일까요? 얘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쭉 잘라 놓으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 7개가 자르면 7개 서로 다른 개체가 만들어져요. 성체가 잘라졌는데 7개가 나오네요. 자,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무성생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잘랐는데 한 개체에서 7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식 과정 없이 이렇게 재생을 통해서 생식 과정을 진행해. 이건 무성생식이라고 그럽니다. 저희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조금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여기 도마뱀의 재생 능력도 있어요. 이렇게 도마뱀의 다리를 절단을 했는데 이렇게 뭐 재생 하루, 이틀, 3일, 뭐 7일, 14일, 20일, 뭐 30일, 40일째 되면은 첫 번째 잘라졌던 요 손가락처럼 쭉 다리처럼 쭉 가면 이렇게 완벽하게 재생이 되는 그러한 생명 형상을 갖고 있는 재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모든 재생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겠죠. 어떤 게 목적일까요? 재생, 우리가 망가진 부분 아니면 불의 사고에 의해서 절단된 부위나 없어진 조직이나 신체 부위를 완벽하게 재생을 시켜서 다시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뭐 이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잘 알죠? 네, 잘 아시죠? 되게 그러니까 불멸의 생명력을 지닌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자, 이러한 것들의 기본적인 과학적인 그러한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재생 연구를 시작합니다. 재생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좀 이따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줄기세포에도 우리가 연구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보시면은 이제 우리는 재생의 실현은 재생을 통해서 재생의 기원과 재생의 어떤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인간의 오랜 목표이자 꿈인 좀 어떤 질환에서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고 어떠한 어떤 불의의 사고에서 절단된 이러한 손이라든지 다리라든지 뭐 심지어 눈, 심장
이러한 부분들도 완벽하게 재생이 가능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꿈이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여러분도 지금 조금 하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는 이미 우리 몸 안에는 이렇게 아주 제한적이지만 재생이라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겪고 있어요. 뭐 아주 쉽게는 이렇게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얘네가 이렇게 상처된 부위가 이렇게 붓죠. 이것도 일종의 재생 과정이에요.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뼈가 부러졌을 때 골에 또 재생이 되는 과정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기도 해요. 이런 피부, 근육, 골절들 우리도 그냥 스스로 치유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 인간이 못하는 재생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동영상으로 이게 팔을 딱 자르면 여기서 이렇게 쭉 이렇게 재생돼서 나오죠. 손이 자른 상황에서 손이 이렇게 재생돼서 나와요. 자, 이렇게 우리는 구조한 광범위한 재생 능력은 우린 없지만 또 이렇게 광범위한 재생 능력을 가진 또 다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지금 양서류고 어떤 친구들은 오늘 여러분과 저하고 같이 본 지렁이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아까 우리 초반에 봤던 플라나리아라는 이제 그러한 동물들도 갖고 있고 히드라도 갖고 있고 아주 많지는 않지만 지구상에 이러한 재생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몸 전체를 완벽하게 재생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능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얘네들은 어떤 동물이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생이 가능한 동물들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떠올리는 것 중에 한 3-4개는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간단한 동물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여기 플라나리아 몸을 막 자르면은 7개가 잘리면 7개가 나왔죠. 얘도 갖고 있고 여기 있는 말미 히드라라는 아주 이배엽성 해양 동물이에요. 무척추 동물. 얘도 여기를 딱 자르면 절단이 되면 바로 재생이 돼요. 또 누가 있냐면 여기 있는 스타피쉬 불가사리 불멸의 불가사리죠. 우리 어민분들은 아주 싫어하지만 얘가 재생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어디를 잘라도 팔, 다리 이런 걸 다 잘라도 아주 재생이 잘 됩니다. 최근에 여기 보시면 불가사리가 이렇게 몸통을 갖고 있고 뇌가 있을 것 같죠? 근데 최근에 한 작년에 어떤 아주 좋은 과학전에 나왔는데 불가사리는 뇌로만 구성이 되어 있대요. 모르셨죠? 되게 재밌는 동물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지렁이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건 되게 여러분들이 이 동물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있어요? 되게 좀 무척추고 좀 하등하고 아니면 좀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고 그런 느낌이 있죠? 자, 이번에는 조금 이제 복잡한 동물들 중에 재생이 될 수 있는 동물들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은 아까 있는 그 뉴트라는 애가 있어요. 되게 재생 동물 모델로 많이 쓰이는 양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아가미가 얘는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와 있는데 얘가 좀 얘는 아까 팔 다리가 잘려도 재생이 돼요. 그다음에 뇌도 일정 부분 뇌를 좀 상처를 주면 거기에도 약간의 뇌도 재생이 되는 능력도 있고 또 심지어는 눈을 하나 해도 재생이 돼요. 이게 좀 우리가 또 실험 동물 윤리를 좀 잘 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재생 능력이 아주 뛰어난 친구예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양서류.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어류예요. 이거는 지브라피시라고 이것도 우리가 실험 동물로 또 많이 쓰이는 이제 그러한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이렇게 꼬리 쪽을 잘라도 재생이 되고 심장의 일부를 조금 잘라도 재생이 되고 간도 재생이 돼요. 하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다 일부죠. 일부. 아직까지 제가 뇌가 재생되는 동물이 있다고 얘기는 아직 안 했죠. 자,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생겨요. 뇌가 재생이 될까? 오늘의 주제죠. 자, 이러한 재생 과정을 통해서 정말 뇌가 재생이 될까? 조금만 더 살펴보죠, 저희가. 자, 한번 읽어 보실까요? 재생의 의미가 뭘까? 재생은 일부 아까 했던 아주 무척추 동물이나 척추 동물, 간단한 애나 복잡한 애들이 이런 유생 시기뿐만 아니라 이런 성체 시기에도 뭐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요. 차이는 있지만 다른 생물로부터 어떤 그 잡아먹힌다거나
아니면 불의 사고로 뭐가 절단이 됐을 때, 신체 일부가 결손이 됐을 때 이거를 완벽하게 다시 복구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는 재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생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우리는 지금 여기 지금 여러분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모든 세포가 분화가 끝난 성체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여러분들이 몸 안에 있는 이 세포들은 더 이상 분화가 진행이 안 돼요. 하지만 성체에서 다시 얘네가 우리가 팔이 잘렸으면 예를 들어서 팔이 잘렸으면 팔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팔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발달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팔, 다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이미 우리는 다 분화가 끝났기 때문에 성인이 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재생이라는 과정은 이렇게 성체에서 일어나는 아주 독특하고 아주 매력적인 그러한 발생 과정의 일부입니다. 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어디에 관여를 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죠? 배아 줄기세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유도 맞는 줄기세포에 여러 가지 분자적 기작이나 얘네들이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연구에 아주 매우 유용하게 저희가 쓰이고 있습니다. 아마 유도 만능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마 뭐 뉴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도 많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추천 도서에도 많이 나오고 iPS라는 스템셀을 만드는 건데 뭐냐면 우리 성체 세포 아까 우리 분화가 다 끝냈다고 그랬죠? 다 분화가 끝난 이 체세포에다가 일정 특정한 유전자들을 우리가 강제로 넣어주면 얘가 다시 줄기세포로 역분화가 되는 거예요. 분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줄기세포로. 그래서 우리가 유도를 해서 만능 줄기세포로 만드는 거죠. 이제 그게 유도 만능 줄기세포예요. 재생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동물마다 어떠한 재생의 과정을 거치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봤던 다양한 동물들의 재생 과정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여기 양서류 다리 재생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상처 회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처 회복이라는 뜻은 뭐냐면 첫 번째 우리는 팔이 잘린 우린 경험이 없죠, 그렇죠? 저도 아직 경험이 없습니다. 뭐가 잘리고 나면 우리는 이렇게 상처가 회복이 돼요. 딱 거기까지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잘려진 부위가 여기 외벽에 있는 근육하고 그다음에 외벽에 있는 이러한 표피나 상피 세포 이렇게 덮어줘요. 그걸 상처 회복이라 그래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할 수 있어요. 이제 재생이 되는 동물은 이제 한 단계 여기서 더 나가야 돼요. 뭐가 나가야 되냐면 여기 있는 탈분화라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탈분화. 자, 탈분화가 조금 그러니까 우리 디디퍼런시에이션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여기 지금 뭐 고등학생도 있어서 뭐 영어 디디퍼런시에이션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어입니다. 디 다시 돌리는 거예요. 디퍼런시에이션이 분화를 다시 돌리는 거예요. 분화를 다시 한다는 그 분화를 다시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다 이미 분화가 끝난 세포를 갖고 있는데 이 분화가 끝난 세포를 다시 다시 초기 배아 단계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초기 발생 단계 때 팔을 만들었던 그 과정들이 다시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다시 팔이 만들어지잖아요. 재생의 동물들은 재생을 할 수 있는 동물들은 요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얘네들이 만들어진 세포에 의해서 이렇게 줄기세포 형성을 하는 블라스테마 우리가 아체세포라고 불러요. 아체세포. 아체세포는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아까 iPS 스템셀죠. 우리가 만능 줄기세포, 플로리포텐스, 그러니까 만능 유도, 만능 줄기세포. 이게 조금 한국말로 정확하게 우리가 이게 정의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플로리포텐스, 그러니까 외배업, 내배업, 중배업을 다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세포 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아체세포라고 부릅니다. 아체세포. 이거가 형성이 돼야지만 다시 발생 과정 때 쓰였던 그러한 과정들이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팔을 만들기 위한 성장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척추 동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플라나리아가 하나 있네요. 여기 몸통 재생. 예. 이 아까 7개를 딱 자르면 7개가 다 만들었죠. 근데 차이점이 좀 하나 있네요. 얘의 재생 과정하고 얘의 재생 과정하고 뭐가 하나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탈분화가 없네. 그렇죠?
자 여기 보면은 요게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점들이 막 박혀 있죠. 자, 이 점들은 뭐냐면 이미 성체에 이렇게 어디를 잘려도 얘네들은 탈분화 없이 잘린 부위를 그냥 바로 재생할 수 있는 줄기세포를 갖고 있어요. 이미 플라나리아. 그래서 이러한 탈분화 과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히드라가 있네. 히드라는 가운데가 절단이 되면 얘는 또 되게 심플하네요. 또 자르면 두 단계가 없이 그냥 바로 재생이 되는. 그러니까 얘네 히드라 같은 경우는 재생과 생식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되게 독특한 그러한 아주 심플한 동물입니다. 자, 그럼 요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재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몸통 재생도 있고, 자, 몸통 재생, 그다음에 몸의 구조, 기관의 재생, 조직, 세포 이러한 재생의 과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플라나리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몸통을 이렇게 쭉 재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양서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다리, 꼬리, 뭐 이렇게 암 이런 것들을 몸의 구조를 재생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관 재생 중에 뭐 지브라피, 그러니까 아까 어류 같은 경우 이렇게 심장이나 리버, 렌즈 같은 것들의 이런 기관을 또 이렇게 자르면 재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조직 재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했던 상처, 여기 표피를 재생할 수 있는 애들. 또 어떤 애들은 세포 단계에서도 재생이 되는 강적이 있어요. 이렇게 머슬도 재생이 됩니다. 근육도.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재생 과정들이 있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재생이라는 애들은 재생을 하는 동물들, 이러한 동물들이 있고, 재생 과정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럼 재생을 할 수 있는 애들과 없는 애들이 또 어떤 애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1905년에 요 토마스 헌트 모간이라는 과학자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처음으로 플라나리아 리제네레이션, 플라나리아 재생을 실험하셨던 과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딱 보니까 어때요? 딱 보니까 얘네들은 지금 다 재생이 되는데 얘는 왜 재생이 안 되지? 얘 누가 우리죠, 그렇죠? 얘는 왜 재생이 안 될까? 이게 여러 많은 동물들의 재생 능력이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데 왜 얘는 재생이 안 될까? 되게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어떤 동물들은 재생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어떤 동물들은 재생 능력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 연구실에서는 같은 종 안에서 재생이 되는 동물과 재생이 되지 않는 동물들의 유전체를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유전체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자의 정보죠. 그걸 다 모아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유전체예요. 그러면 재생이 되는 애와 재생이 되지 않는 공통된 유전자가 있지만 공통되지 않은 유전자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재생이 되지 않는 동물에서는 그러한 유전자가 없거나 발현이 되지 않는데 재생이 되는 동물에서는 그러한 유전자가 있거나 발현이 아주 많이 되는 그 유전자를 찾으면 되겠죠. 자, 이제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적으로 이제 앞으로 봐야 되는 동물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눈에 좀 많이 익으실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보니까 또 아버님들 계시겠지만 어렸을 때 아마 여기 있는 거머리에 또 피를 혹시 흡혈을 당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근데 오늘은 제가 다른 이게 다 저희 연구실에서 모델로 쓰고 있는 동물들이에요. 그러니까 환영 동물이라 그래요. 환영 동물은 체절성 동물이고 삼배업성 동물이고 그다음에 폐쇄혈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얘네들도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뇌를 구성하는 뇌를 또 가지고 있고, 심장, 얘네의 혈관 시스템도 아주 원시적이지만 박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폐쇄혈관계를 갖고 있고, 우리와 똑같은 정소, 아주 이거 뭐 심플하지만 정소와 난소를 가지고 있어요. 되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비 오는 날 이렇게 튀어나오는 지렁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렁이를 가지고도 재생 연구를 하시던 오늘 처음 아마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을 텐데 되게 신기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여기에 있는 요 페레오닉스 이스카바토스라는 이걸 우리 한국말로 굳이 표현하면 팔딱이 지렁이라고 불러요. 팔딱이. 그럼 머릿속에 하면 왜
팔딱이니까 어떨 것 같아요? 막 팔딱팔딱 거릴 것 같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얘네는 낚시 지렁이는 쓰이지 못해요. 낚시 지렁이 바늘에 딱 꼬이면 자기가 자기 몸을 끊어서 도망가기 때문에 낚시 지렁이 미끼로는 못 쓰죠. 근데 제가 딱 봤을 땐 얘는 재생 능력이 아주 뛰어난 애인 거야. 자기 몸을 끊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재생 모델 시스템으로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팔딱이 지렁이라고 그래서 얘를 딱 놔두면 이런 평평한 손에 얹으면 막 팔딱팔딱 뛰어요. 그래서 팔딱이 지렁이에요. 일반명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아이세니아라는 얘가 이제 낚시 미끼로 쓰는 지렁이입니다. 줄지렁이, 참지렁이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어떠한 재생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아주 아주 어메이징한 재생 능력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렁이를 저희가 좀 아프겠지만 이렇게 3등분을 합니다. 머리, 몸통, 꼬리를 우리가 절단을 해요. 절단을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얘 혈관도 있고 혈액도 있고 우리랑 똑같은 삼배어, 내배어, 중배어, 외배어 다 가지고 있는 동물이에요. 얘네 머슬도 있고 혈관도 있고 심장도 있고 뇌도 있고 다 있어요. 생식기관도 있고. 자, 얘를 절단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머리 쪽을 절단했으면 여기 보이시죠? 꼬리가 재생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몸통을 동시에 절단을 하면 동시에 머리하고 꼬리가 동시에 재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꼬리 쪽을 절단하면 어디? 이렇게 머리가 재생이 돼요. 재생 능력이 정말 탁월하죠. 근데 재밌는 건 여기 머리 쪽 부위는 항상 정확하게 13체절이 재생이 돼요. 뭐 14, 15, 12 아니고 정확하게 13체절. 다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얘를 한번 쭉 보면 뭐 징그럽지는 않으시죠? 네. 이렇게 재생을 한 후에 이렇게 DPA가 뭐냐면 데이 포스트 앰푸테이션 그러니까 절단 이후의 날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쭉 보면 이렇게 절단 후 0일 하루 쭉 가서 23일이 된 거예요. 자, 이게 쭉 보면 재생 과정이 쭉 보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 꼬리가 나오는 재생 과정 여기 조금 보면 이제 뭐가 뚝 하나 튀어나오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블라스티마라는 아까 아체 세포가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러면서 이제 꼬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자, 몸통은 앞뒤로 이렇게 머리와 꼬리가 동시에 재생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얘는 조금 빨간데 맨 앞은 하얗죠. 여기 조금 빨간 부위가 어떤 부위냐면 이제 혈관이 재생이 돼서 심장이 만들어지는 부위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얘도 이렇게 꼬리가 완벽화되고 얘도 이제 이렇게 보면 얘도 이렇게 빨간색 부위가 좀 보이네요. 머리 보이고 이렇게 재생이 돼요. 13체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있었던 양서류하고 재생 과정을 해보면 얘도 지금 다 이렇게 쭉 재생이 되죠. 시간이 얘보다 어때요? 얘보다 짧죠. 짧은데 3배업을 다 재생이 되고 그다음에 재생이 되는 일련의 이러한 과정들, 탈분화 과정, 아체 세포의 형성, 다시 얘네들의 분화, 완벽한 여러 가지 그 기관의 복구 다 진행이 되죠. 그러면은 얘네가 척추동물이니까 얘를 왜 재생 모델로 쓰면 좋을 텐데 우리 연구실은 왜 얘기를 했을까? 이제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진 건 뭐냐면 뇌가 재생이 돼요. 뇌. 얘 양서류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뇌를 전체를 다 끄집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우리는 죽지.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고 있는 모든 동물들의 뇌를 다 끄집어내면 생각해봐요. 어떻게 될까? 다 죽겠죠. 근데 좀 이따 보이겠지만 얘는 안 죽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모델 시스템으로 만들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위쪽으로 쭉 보면은 이렇게 아까 여기 앞쪽은 13체절이 된다 그랬죠? 이게 13체절이에요. 13체절. 자른 다음에 이 앞쪽에 있는 게 13체절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체절의 하나하나마다 여기에 체절 1번서부터 체절 13번까지 각 체절마다 아주 중요한 기관들을 만들어요. 재생할 때. 그러니까 말을 들어서 만약에
아홉 체절만 재생이 됐어. 그럼 여기 있는 중요한 기관이 뭐가 안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도 우리가 만들어요. 어떤 유전자를 우리가 없애면 체절이 한 6개, 7개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면밀히 조사를 해보면 어떤 특정 기관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생을 할 때는 항상 13체절이 만들어지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맨 위에 보면은 여기 보면 셀리버럴 갱글리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렁이 뇌예요. 뇌. 아주 작지만 아주 심플한 뇌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가 5개의 링이 있는데 요건 혈관이라고 그래요. 심장의 역할을 합니다. 펌핑을 해요. 펌핑. 그 다음에 여기에 정소, 난소가 이렇게 있고, 자,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딱 자르면 얘네들이 다 완벽하게 재생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러면 되게 재밌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처럼 이렇게 따르면 이렇게 머슬, 그러니까 얘네 근육이 있다고 그랬죠. 머슬이 이렇게 줄기세포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아체세포를 만드는 탈분화 과정, 줄기세포를 만드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열심히 연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있는 줄기세포 연구에도 도움이 될 거고, 또 우리가 조금 더 이게 저희 목표입니다. 재생이 되지 않는 동물들을 재생 가능하게 만드는 게 우리 연구실의 목표예요. 자, 이제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쭉 보면, 자, 뇌 쪽만 딱 잘라요. 자, 뇌가 재생이 됩니다. 뇌 특이 재생 하나. 자, 그다음에 이쪽 정서 부위에 5개에서 6개 체절을 자르면 여기 난소 특이 재생을 할 수가 있고, 뒤쪽을 잘라요. 정소 쪽을 딱 자르면 정소 특이 재생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난소하고 정소를 자르는 이유가 또 있겠죠. 뭐냐면 우리가 이걸 어디에 적용할 수 있냐면 불임을 살 수 있어요. 불임. 우리가 불임이라는 거는 어떤 경우는 정자 생성 능력이 떨어지거나, 얘 줄기세포거든요, 얘도요. 근데 얘는 재생을 하고 있잖아요, 성체에서. 자, 그래서 그러한 기작들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게 특정 아주 그 중요한 기관의 재생들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정말 재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딱 보면은 아까 DPA 이제 아시죠? 데이 포스트 앰프테이션. 절단 하루. 이렇게 절단 하루 3일, 5일, 7일, 10일, 14일. 쭉 앞쪽을 쭉 보면은 뭔가 지금 초록색의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 막 삐져나오죠. 이렇게. 삐져나와요. 이렇게. 여기도 막 삐져나오고. 자, 여기 하나 보셨고. 자, 근데 여기도 보시면 1일차부터 쭉 가다 보면 뭐가 이렇게 스팟들이 뭐 하나 나오네요. 이렇게. 자, 여기 이거 마찬가지로 쭉 보면 앞에 나왔네. 이제 쭉 나오네요. 절단된 이후에 요 맨 위에 요 빨간색 점이 하나 있죠. 자, 이게 뇌예요. 뇌. 재생이 된 뇌. 자, 이거는 우리가 앞쪽에 머리를 딱 잘랐을 때 뇌가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보니까 아까처럼 쭉 절단해서 보니까 이렇게 이 지렁이의 뇌는 이러한 구조로 가지고 있는데, 신경행하고 맨 앞에 여러 가지 그 센서리 뉴런이죠. 우리의 코하고 이과 같은 신경들이 여기 맨 앞에 있어요. 맨 앞에 얘하고 뇌하고 지금 쫙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르고 난 다음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그리고 한 7일차쯤 되니까 뇌 같은 이러한 모양의 구조가 생성이 되네요. 14일치 되니까 이제 뇌에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감각 신경들이 앞으로 뻗어서 나오게 시작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60일 되면 이제 완벽한 뇌가 만들어지고 다 완벽하게 재생이 됐어요. 자, 이러한 과정들은 저희가 연구실에서 이미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떤 그 과정 중에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딱 잘라서 짝 자르고 뇌가 재생이 됐으니까 뇌를 한번 끄집어내 볼까? 그런 되게 좀 뭐랄까 크레이지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난 거예요. 원래 과학은 여기 이제 오늘 이제 이 과학 캠프로 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생명과학에 좀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거나 앞으로 뭐 이런 생명과학 계열이나 뭐 의학 계열 뭐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친구들이 왔을 것 같은데, 원래 과학은 되게 엉뚱한 궁금증이 호기심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호기심들. 저도 그래요. 저도 호기심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앞을 잘랐는데 뇌가 재생이 되니까 그러면 뇌만 그냥 끄집어내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게 저의 다음 궁금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야 이제 여러분들이 막 뭐가 재생이 됐으니까 이제 정말 될까 안 될까 되게 궁금하셨죠. 딱 오늘 제목은 뇌가 재생이 설마 뇌가 재생이 되겠어? 진짜 될까 한번 내가 가서 봐볼까? 그리고 오신 거 아니야? 어? 뭐 우리 교수님이 뇌가 재생이 된다는데 진짜 그리고 오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뇌가 재생이 된다면 어떤 과정을 재생이 궁금해서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정말 뇌가 재생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우리는 저기 보시면은 아주 많은 다양한 동물들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색깔을 잘 봐요. 색깔을 잘 보면 자, 이렇게 쭉 다양한 동물들이 있는데 첫 번째 넓은 애, 신경망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여기 있는 애들, 여기 노란색 애들, 이렇게 해양에 있는 아주 뭐 말미잘, 이런 플라나리아, 뭐 이런 그 히드라, 이런 애들, 넓은 뇌시라 신경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특정 우리 뇌처럼 특정의 어떤 신경 다발이 맨 앞에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자, 근데 두 번째는 이렇게 초록색 애들 한번 봐볼까? 초록색에 이렇게 거머리도 있고 지렁이도 있고 뭐 스넬, 달팽이도 있고 낙지도 있네요. 저희 연구실에 낙지도 연구해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뭐 저기 나비도 있고 있죠. 이렇게 얘네들은 뇌신경이 두부화와 중앙화. 이게 뭐냐면 우리 여러분 몸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뇌 어디 있어요? 지금 이게 뭐야? 두부 앞쪽에 있는 거 앞쪽. 그다음에 여러분들 척추신경이 어디 있어요? 척추 등에 있죠? 중앙화. 우리 몸통 뒤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올라오면 무척추하고 척추는 이렇게 뇌나 이러한 뇌를 위해서는 PNS, CNS, 그러니까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가 다 두부화와 중앙화가 돼 있어요. 두부화와 중앙화.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틀린 점이 뭐냐면 무척추 동물은 신경이 어디에 있냐면 배에 있는 거야. 배. 척추 동물은 신경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등에 있어요. 그 차이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자, 이제 척추 동물로 가볼까요? 얘네들 쫙 우리가 알고 있는 척추 동물들 쫙 뭐 휴먼까지 쫙 얘는 이렇게 두부화와 중앙화, 말초신경계, PNS와 CNS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뇌 쪽 부위를 우리 그 연구원들하고 같이 다양하게 한번 잘라봤어요. 다양하게 막 잘라 보니까 앞쪽에서 근데 어디를 잘라도 다 재생이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잘라도 이렇게 30도로 잘라도 뭐 45도로 잘라도 90도로 잘라도 이렇게 다 재생이 돼요. 보는 것처럼. 그래서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있냐면 어느 그 연구원이 딱 어느 순간 오더니 이렇게 절반을 딱 잘랐어요. 이게 절반. 여기 두 체절을 절반을 딱 잘랐는데 여기만 독특하게 완벽한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이 지역에 뭐가 있냐면 뇌가 있었어요. 뇌. 그래서 그럼 여기만 한번 우리가 절개를 해서 뇌만 끄집어 볼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뭐냐면 이게 뇌가 어떤 형태로 있는지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 볼 거예요. 지렁이 뇌를 한번 보시죠. 자, 뇌가 어떻게 생겼냐면 헤드 파트를 이렇게 우리가 해부를 해보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지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반달 형태의 뇌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뇌를 조금 더 우리가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다양한 신경 다발이 층을 이루면서 뇌를 구성하고 있어요. 뇌. 자,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람하고 동일하게 쓰이는 뇌 신경 마커를 쭉 보면 이렇게 초록색, 빨간색을 쫙 보면 아주 이쁘게 뇌의 구조와 아주 심플한 뇌를 구성하는 신경 다발이 보일 겁니다. 자, 이게 지렁이 뇌예요. 자, 오늘 처음 보신 거죠, 뇌를.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저희가 끄집어내야 되겠죠? 어떻게 끄집어내냐면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지렁이 뇌를 절개를 했어요. 이렇게 절개를 딱 하고 뇌만 이렇게 끄집어낸 거예요. 뇌만.
그러니까 전체의 뇌를 끄집어낸 거예요. 전체의 뇌. 앞에 우리가 자르는 건 이미 실험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전체의 뇌를 딱 끄집어냈어요. 자, 여기 보시죠. 자, 끄집어내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뇌를 끄집어내고 1일, 3일 차쯤 되니까 아까 우리가 뇌를 우리가 염색했던 이러한 단백질을 쭉 해서 보니까 여기에 뭔가 초록색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5일차쯤 되니까 조금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7일차 되니까 이제 뇌와 비슷한 형태의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중요한 마커들이 막 발현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5일차가 되니까 여기 원래 정상적인 뇌 형태의 완벽한 뇌가 재생이 된 거예요. 이거는 살아있는 상황에서 뇌만 딱 끄집어내니까 뇌가 완벽하게 재생이 되는 홀 브레인 리제너레이션이 진행이 된 거예요. 홀 브레인, 그러니까 전체 뇌 재생. 이거는 세계 최초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겠지만 동영상에는 안 나올 겁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좀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자, 여기 컨트롤은 뇌가 있죠. 저희가 끄집어냈어요. 뇌가 없죠. 여기 빈 공간이 되어 있죠. 공간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쭉 보면은 이렇게 점점 뇌가 형성이 되고 나중에 7차 때면 완벽하게 뇌가 재생이 되는 걸 저희가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뇌가 재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재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재생이 되죠? 재생이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전 세계 아무도 모르는 뇌가 재생이 되는 걸 오늘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뇌가 재생이 될 때 관여하는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나중에 우리가 퇴행성 뇌질환에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퇴행성 질환이라는 걸 우리가 걸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 뇌가 재생이 안 돼서 그래요. 계속 쌓이는 거야. 죽은 뇌 세포들이 쌓여서 얘네들이 우리한테 질병이 된 거예요. 자, 그거에 적용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유전자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내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호기심이죠. 호기심. 뇌가 없어지면 뇌가 재생이 됐을 때 행동에 변화가 생길까 안 될까? 여러분들은 그런 호기심이 없었을까요? 전 그런 게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렁이가 얘가 어떤 특정한 행동 패턴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잘 알겠지만 햇빛을 피해요. 햇빛을 피해서 땅속으로 들어가죠. 자, 햇빛을 피합니다. 자, 햇빛을 피하고 또 하나는 물에 넣었을 때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뭉쳐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른쪽은 우리가 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딱 끄집어내면 폐성하니까 막 혈액이 막 나와 물로. 그러면 조금 재생 과정이 우리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뭘 선택했냐면 요게 햇빛을 피하는 행동 모델을 저희가 썼어요. 자, 그리고 다시 뇌를 끄집어냈어요. 자, 이제 쉽게 이제 다들 이제 이해하시죠? 자, 뇌를 끄집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토양에다가 빛을 쐬주면 얘의 행동 패턴이 어떻게 바뀔까를 저희가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뇌를 빛을 해서 이제 지렁이는 이렇게 햇빛을 피해서 빛을 피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동영상인데 이게 안 되네요. 동영상이 이렇게 지렁이가 막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제 봤어요. 딱 보니까 머리가 먼저 컨트롤인데 여기 컨트롤은 아주 짧은 시간에 완벽하게 다 들어가요. 아주 짧은 시간에 100초 이내에 다 들어가. 완벽하게. 100초도 아니에요. 뭐 20초 정도면 다 들어가더라고.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리고 이제 뇌를 이제 끄집어냈어요. 얘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꼬리로 들어가. 머리로 안 들어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기 7일차쯤 되고 10일차가 되니까 다시 컨트롤 상태처럼 아주 빠르게 얘가 다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호기심이 생기죠.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 뇌가 다시 재생이 되면서 아까 보면 뇌하고 밑에 신경이 있다고 그랬죠. 요게 딱 연결되는 순간이 언제일지가 되게 궁금해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실험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요렇게 뇌를 딱 끄집어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네가 뭐냐면 여러분 등에 있는 말초신경, 촉수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얘하고 뇌하고 지금 얘를 끄집어내면 이게 잘려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절단이 된 거죠. 우리는 이게 절단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비가 되거나 죽겠죠. 그렇죠? 자, 근데 얘는 일단은 살아 있어요. 왜? 재생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뇌와 복부 신경 사이의 연결이 끊어졌으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요인에 의해서 안 들어갈 거고. 자, 그러면 얘네가 겹쳐질 때 얘네가 딱 재생이 돼서 이어졌을 때 이런 행동이 있을까? 자, 이제 궁금해졌어요. 자, 그래서 실험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뇌가 한 다음에 이렇게 7일서부터 쫙 이렇게 막 저희가 잘랐어요.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7일, 8일, 9일, 10일 동안에 막 잘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뇌하고 여기 있는 요 벤추라 그러니까 요 신경절이 딱 연결되는 요 지역을 찾아야 돼요. 요 지역을 찾아야 돼. 이렇게 잘라서 찾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찾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게 되게 작아요. 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거를 15 마이크로, 10 마이크로 절단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눈에 보이지도 않아. 딱 보면은 되게 투명한 줄기인데 신경은 더 얇겠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막 이게 조직학으로 막 잘라도 뇌하고 요 밑에 있는 요 신경줄이 연결되는 그 시점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찾기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혹시 CT 많이 찍으시죠? 건강검진 받으실 때. 자, 마이크로 CT는 몸 전체를 다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국기초과학연구원하고 같이 마이크로 CT를 찍었어요. 이것도 국내 최초인가 보네. 지렁이를 CT를 찍었습니다. 자, 이건 되게 조그만 동물들을 찍을 수 있는 마이크로 CT예요. 자, 마이크로 CT를 딱 찍어 보니까 어때요? 아주 클리어하게 이렇게 뇌도 볼 수 있고 또 이 마이크로 CT를 찍었으니까 이거는 360도 뭐 어느 부위를 우리가 왜냐하면 이게 얘네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다 모든 면을 한 번에 쫙 찍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딱 가서 어떤 섹션 부위만 선택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면 되겠죠. 자, 재생 1일차 부위에는 여기 뇌가 있는데 얘는 뇌가 없어요. 뇌가 없는 거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뇌가 없고 여기도 지금 빈 공간이에요. 얘는 여기가 꽉 차 있는데 뇌로 꽉 차 있지만 얘는 빈 공간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저희가 실험을 했습니다. 자, 컨트롤 쭉 보시면은 1일차 때. 자, 우리 요걸 한번 잘 보세요. 잠깐만. 여기를 쭉 보시면은 뇌와 여기 아까 있는 이게 지금 띄어 있죠? 이걸 쭉 CT를 쭉 보는 거야. 슬라이드를 쭉 이게 보통 하나를 찍으면은 몇 개 슬라이드가 나오냐면 지렁이가 좀 짧기 때문에 한 240개 정도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 연구원이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00개에서 한 130개 정도 슬라이드를 쭉 보다 보면 이렇게 뇌하고 벤추랄 러브 코드 이게 딱 보이기 시작하고 뒤로 이제 쭉 가는 거예요. 쭉 가.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뇌하고 이게 신경절이 연결이 안 된 걸 재생 1일차 때 본 거예요. 저희가 1일차 때 연결이 안 됐죠? 자, 이제 이거를 1일차, 5일차, 7일차, 10일차를 저희가 다 마이크로 CT를 찍었습니다. 자, 찍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자,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건 섹션의 종류에 따라서 뇌를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어요. 빨간색.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벤추럴 러브 코드 우리는 노란색. 노란색하고 연결된 부위는 우리는 초록색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초록색. 그럼 쭉 보세요. 여기 재생 1일차 밑으로 가보면 아직 연결이 안 됐죠. 5일차 쭉 가면 아직 연결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7일차도 아직 연결이 안 됐어요. 아직. 근데 10일차 되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초록색 여기 보이죠. 초록색. 뇌하고 중간에 있는 그 말초신경이 연결이 되기 시작했고 14일차 되니까 뭐 이제 정상 컨트롤처럼 완벽하게 연결이 된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자, 보시면 아까 우리가 정상 단계로 우리가 요 쭉 해서 연결되는 요 시점이 며칠차? 7일차하고 10일차쯤 됐을 때, 10일차 때 뇌하고 밑에 있는 벤추럴 러브 코드의 신경이 딱 연결이 되는 순간 뇌가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이제 지렁이가 된 거죠. 그러면서 얘네가 갖고 있는 정상적인 행동의 변화가 다시 돌아왔다.
라는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고, 뇌와 신경계의 연결은 지렁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여기에는 조금 더 중요한 아주 깊게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어떤 그러한 실험을 좀 하고 있었는데, 뭐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좀 너무 어려워서 이제 여기까지만. 뇌가 완벽하게 재생이 됐고, 그러니까 뇌 재생이 된다. 그 다음에 또 뇌가 재생이 됐는데 밑에 있는 신경의 다발이 연결이 되면 행동도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하는 건 뭐냐면 재생된 뇌가 기억을 갖고 있냐 없냐를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재밌겠죠? 네, 그건 내년에 혹시 기회가 되면 네, 논문이 나오게 되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어쨌건 자, 그 실험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재생 연구를 하는 이제 그러한 이유들을 여 밑에 한번 봐보시죠. 자, 여러 가지 그 재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능력, 뭐 여러 가지 모델, 유전자, 난치성 질환의 치료 기술, 재생의학의 신약 개발 이런 것들에 저희가 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쭉 이렇게 재생의학 분야의 발전이나 진화적 기원의 도출이나 의료산업 활성화, 뭐 이러한 국민복지와 증진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러한 재생 연구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뇌가 재생이 될까요? 네, 뇌가 재생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뇌가 재생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